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문제집 우리 4장 기타 지방세인데 출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독립화 문제로는 뭐 출제 가능성은 낮고,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나오는데 독립화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낮고요. 그래서 조세 총론에서 배운 그 주요 특징들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문제 몇 문제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니까 다음은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그죠? 네. 그럴 때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방법의 징수세고, 그죠? 근데 다만 예외가 있긴 있어요. 지하수에 대한 뭐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할 수도 있긴 있지만, 원칙적으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 그 다음에 3번 특정 부동산분, 얘가 중요하죠? 재산세 친구. 얘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되고요. 4번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앞선 성립시기는 언제입니까? 과세 기준일이 매년 언제다? 6월 1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똑같습니다. 6월 1일에 납승 성립하고. 5번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유소 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 그 지역자원시설세 세액을 2,000원으로 해서 부과한다. 자,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면제 적용되죠? 그래서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는 애들,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는 애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자 어떤 애들이냐? 재산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얘네들은 지방소득세. 얘네들은 자 똑같습니다. 고유소 장당, 고유소 한 장당 세액이 얼마예요? 고유소 한 장당, 한 장당 세액 얼마? 2,000원,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징수하지 않고. 그래서 2,000원이면 징수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2번 문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그럼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이 특정 부동산부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볼게요. 1번 이 문제를 통해서 공부합니다.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에 공공시설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가 대상물이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선박을 대상으로 합니다. 2번 과세 표준은 재산세 규정을 따라가요. 그래서 재산세 가액 또는 시가순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 표준은 시가순액에 공정시장가를 곱하여 산정 가격하고요. 재산세처럼. 3번이요. 얘가 이제 이 소방시설 같은 이 오물처리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이 특정 부동산분에 대한 요 내용 중에서 조금 다른 건데 보세요. 3번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및 요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 주택은 제외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주택은 고층이라 할지라도 4층 이상도 고층이라 할지라도 주택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화재 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 표준세율의 2배의 세율을 적용해요. 100분의 2배. 근데 대형 마트라든가 복합 상용관이나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 건축물은 주택 역시 제외하고요. 자 대형 화재 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요거 3배로 중과세합니다. 그러니까 4층 이상 10층 이하는 2배 중과세고 11층 이상은 몇 배로요? 3배로 중과세하고. 근데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은 어떻게 한다? 고층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고층 아파트여도. 이런 것들 주의해서 한번 보시고. 4번이요. 납기는 재산세 규정 같은 걸 웬만하면 다 준용해요. 그래서 보니까 그 토지의 경우 고유소득상 납부기한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토지분은 자 납기 재산세 규정을 따라가니까 납기는 언제예요? 9월 16일, 9월 30일이고 건축물은 7월 16일, 7월 30일이고요. 당연히 납세지는 지방세니까 5번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라고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토지분이니까 9월 16일, 9월 30일.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요거 4번이 자 틀렸습니다. 4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 재정이 확충에 소요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하는데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목적세고 또 뭡니까? 부가세입니다. 네 집 자식이냐 지방교육세,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3번 지방교육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데 우리 요거 요약집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요. 우리가 가산세에 관한 내용을 하면서 요약집 11페이지 참 좋은데요. 요약집 11페이지 참 좋은데 요약집 11페이지 참 좋은데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잖아요. 본세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신고납부할 때 지방교육세도 신고납부합니다. 그럴 때 특이하게도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요약집 11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본세에서 이미 부과했기 때문에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불손가산세는 적용되지만 그래서 여기 3번 지방교육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대한 금액으로 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그래서 3번 해설 지방교육세는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단 납부불손가산세는 적용하고요. 요거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3번 정답이고 4번 지방교육세 납세 문자가 취득세 등록면허세나 레저세 같은 것을 신고납부하는 때는 그 본세에 따라서 이 지방교육세도 뭐 돼요? 함께 신고납부하고요.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자, 재산세 본세로 할 때는 지방교육세는 보통 징수하고 재진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신고납부하고요. 5번 지방교육세 과세유치는 특광도 이렇게. 그 다음에 173페이지 봅니다. 6번 문제 볼게요. 지방세법상 고좌의 국내재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예요. 기출지문입니다. 이거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과세표과 구분해서 계산한다. 여러분 지방소득세는 우리 소득세 규정을 준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분류과세하니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분류과세하니까 얘도 뭐예요? 분류과세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는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합산하여 포함하여 이러면 틀리고 분류과세합니다. 2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지방소득세 얘도 소액징수면제 적용되죠? 그잖아요. 여기 소액징수면제. 그러니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처럼 거기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합니다. 그래서 정답 쉬웠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요. 4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계산한 그 소득을 과세표준합니다. 거기다가 약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하죠. 그래서 보세요. 5번 소득세법상 보유기한이 8개월인 조합원 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여러분요, 우리 조합원 입주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세율은 같이 가는데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만 보여도 6에서 42%입니다. 그러면 1년 미만이면 50%라고 했어요, 제가? 토지건축물 주택은 50%고 1년 미만일 때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6에서 42%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 1년 이상만 보여도 6에서 42%입니다. 그러면 자, 요 8개월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이 몇 프로예요? 40% 양도소득세가. 그러면 거기에 10분의 1 세율 체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10분의 1 세율 체결이 되어 있으니까 0.4%야죠? 아니구나. 4%야지, 4%. 그러니까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맞잖아요. 왜냐면 양도세가 40%니까 얘는 4%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분의 40의 세율 적용됩니다. 우리 요약집 어디 나오냐면 요약집 8페이지 참조하시면 돼요. 요약집 8페이지에 지방소득세요. 요약집 8페이지에 지방소득세 과세주체는 특광시군이고 독립세고 소액징수면제 적용되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양도세 대부분 규정을 준용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중에 따른 소득을 과세표준해서 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의 약 10분의 1의 지방소득세 세율을 정해서 세율을 산출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예?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만약에 조합원 입주권 40%다 그러면 얘는 몇 프로? 4%. 1,000분의 40. 맞는 지문이죠?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 내용을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1편 조세총론, 제2편 지방세 답하고 제3편 국세에서 176페이지 종합부동산세로 갑니다. 종부세로. 종부세로 갑니다. 자, 176페이지 보니까요. 1번의 종부세입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은 종부세. 176페이지 보시니까 종부세요. 1번 문제는 뭐 여러분 기본적인 거니까 풀어보시고 2번 문제부터 볼 건데 종부세는 한 문제 출제되고 아까도 다 적어드렸습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국세고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한두 문제. 자, 과세 대상에서 한 4년 계속 나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납세무자 누가 되는지 또 세금 계산해야죠. 과세표준과 세율이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올해는 이 세율, 과세표준과 세율, 상출세과는 세액 계산에서 중요 개정 내용들이 세율도 그렇고 개정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한다고 그랬고요. 세금 계산했으면 돼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종부세 납세지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해요. 그래서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하니까 고자일 때는 주소지. 자, 비고자일 때는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써야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수익 발생하는 장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납세지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하고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원칙 정부부가 가세하는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 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느냐. 종부세 비과세는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 가지고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부세도 그대로 비과세되고 이런 것들 항상 또 재산세와 같은 점 다른 점을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여러분들요 요거 비교해서 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보시면 여러분요 176페이지 자, 종부세 1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2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2번은 요약집 66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종부세에 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특징이 되면 O 아니면 X요. 정부부가세 O, 물납 X, 세대별 합산과세 X입니다. 개인은 개인별 합산이죠. 왜 이렇게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져요? 개인별 합산이고 세대별 합산은 X입니다. 차등비례세율 재산세는 비누 누진세 구조로만 되어 있지. 비례세율은 X입니다. 누진세 구조로만 되어 있고 세부담상한 허용되잖아요. O. 분할납부 O. 분할납부는 허용됩니다. 물납이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정부부가세 그 다음에 세부담상한 분할납부 요거만 허용됩니다, 여러분들. 자, 세 개가 맞고요. 3번 문제도 여러분이 보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라.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약집 66에서 67페이지 참조고요. 종부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내용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예외 없이 정부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원칙 정부가세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죠. X.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세부담 상환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요? 아닙니다. 보유세다 보니까 둘 다 세부담 상환에 관한 규정이 허용됩니다. 3번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예? 무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요? 무건축물의 부속 토지면 항상 토지가 나면 토지용을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짐작으로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자, 토지가 나면 토지용을 구분해. 무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예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별도 종합은. 그래서 아니다니까 틀렸죠? 예. 4번 주택분 납세무자는 재산세상인 주택의 공시가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주택분 얼마? 6억 초과. 5번 토지분과 주택분의 종부세 납부 기간은 각각 다르다.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그 4번 문제가 공시가 합한 금액이 6억을 초과하는 자. 4번이 맞네요? 예, 정답이고. 5번 토지분과 주택분의 종부세 납부 기간은 다르다. 그래요? 아닙니다. 종부세는 토지분의 주택분의 대상 종류 관계없이 무조건 언제입니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다르지만 종부세는 무조건 똑같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여러분이 보시고 6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시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법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주택은 종부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들. 애들. 자, 종부세는 과다보유세, 투기억제하게 도입했는데 얘네들 많이 공급되는 게 좋잖아요. 2번 일의 경우에 1주택 이상 소유하는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 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잖아요. 작년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요. 조정 대상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합산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과세 기준 현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사실상 보유한 자를 종부세 납세자란다. 종부세도 실질과세 원칙상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4번 재산세가 부과된 토지 중에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가 부과된다. 그래요, 여러분들?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분리대상 토지는. 그래서 4번 정답. 5번 과세기준 현재 주택분 납세문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생인 주택 공시가판 금액이 6억 원 초과하는 자는 종부세는 부과했다. 주택분 얼마요? 6억 초과하는 자. 맞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번 여러분이 보시고요. 8번 문제. 다음 중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각각은 종부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상 사실상산의 경우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가정한다. 자, 종부세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요. 고급택. O. 고급택은 취득세만 준 것이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O. 공장용 건축물. 어떤 건축물은 X입니다. 별장. 왜 대답이 뻘빨리 안 나와? 아까 봤는데 X입니다. 계속 받고 아까도 받은 건데 별장 X. 이미 재산세 고일과세했으니까. 효연제 골프장용 부속토지. 토지 나오면 토지용을 구분해야 돼요. 고일분리죠? 고급락장 골프장 토지는 고일분리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토지는 토지용 구분해서. 고급락장용 부속토지. 고일분리잖아요. 토지용 구분해봐. 고일분리니까 사실상 고일분리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분리는. 일반 사업용 건축물. 무조건 아닙니다. 건축물. 고불확장 건축물? 하여튼 무조건 아닙니다. 건축물 X.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토지용은 뭐가 돼요? 종합. 나대접종지는 토지용 구분해서 일단 토지는 토지용을 구분해야지 먼저. 종합이니까 종부세상이 됩니다. 사업용 건축물의 속토지.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고 초과하면 종합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부세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타튼 간에 이렇게 구별합니다. 넘어가십니다. 180페이지 10번 문제입니다. 9번은 기출문제인데 여러분이 보시고 9번 여러분이 10번 문제 요약집 66에서 67페이지 참조고 66에서 67페이지 참조고 종부세법상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요. 기출문제 이거. 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농지. 토지용부터 먼저 구분해. 자, 종중 소유 농지니까 토지용이 뭐가 돼요? 분리, 종농, 매사농,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 중에서 예외적으로 뭐가 돼? 분리. 분리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종중 소유 농지, 종중 소유면. 니은번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며 토지 용구부터 찾아야 돼요. 자,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의미하니까 뭡니까? 분리. 공익목적 의미하라서 분리.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의미하니까 분리. 분리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보다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아니고. 취득세 중과세인 고불확장 건축물. 어떤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닌 거 모두 아닙니다. 이렇게 모두 아닌 것으로 나오기도 하고. 11번 문제도 기출문제인데 보겠습니다. 요약집 66에서 67페이지 참조고 종부세 과세기준 현재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업권 여객정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 차고용 토지요. 토지용이 뭐예요? 토지용이 뭔지를 먼저 얘기하고서 해야지. 이거. 토지용이 뭡니까? 그래야지 실수가 없어요. 토지용이 뭐냐고요? 별도잖아요. 자동차 운전하는 운세사의 차고 업종을 생각해 봐야지. 토지, 차고용 토지 상상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맨날 엎어드렸자 업종 상상해 보라고. 그러면 상상을 했던 사람은 여기 딱 떠올라야 되는데 그 버스 택시 세워주는 차고지니까
공지상태지만 일정 면적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죠? 별도입니다. 별도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별도 종합은 대상이잖아요. 대상이 되고. 니은번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 지분 비율 동일하고 1세대의 공시가액 10억 원인 경우 지분이 균등하니까 얼마씩 나눠줘요? 5억씩. 부부도 개인별 과세잖아요.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5억씩 나눠주니까 주택분 6억을 초과해야지.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상이 아닙니다. 12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부 공동소유 1세택은 공장용 건축물 어떤 건축물 아니고 니을번 회원제 골프장 토지 토지용 구분해보니까 뭐예요? 고율분리. 분리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이미 재산세 고율과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이 아닌 것은 니은, 디귿, 리을번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부세 납세무자로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공시가에 각각 5억 원과 3억 원인 주택을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고자 및 그 배우자 5억 원과 3억 원짜리를 각각 소유하고 있대요. 납세무자가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주택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인데 자 각각 6억 초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납세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2번 공시가에 6억 원인 농지를 소유하는 개인 토지가 나면 토지용을 구분해 농지니까 뭡니까? 분리상토니까 일단 다른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하여튼 농지가 물론 종합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여기서는 주어진 조건으로만 판단해야죠. 만약에 실정 같으면 주어진 조건만 판단하라고 단서에 붙어요. 자, 농지는 분리상토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3번 공시가액 90억 원인 상가 건물 소유하고 있는 단체 왜 아니에요 얘는? 건물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무조건 건물이어서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공시가액이 6억 원의 나대를 소유하는 개인 나대지면 토지용이 뭡니까? 종합, 나대합종지 종합이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기준 금액이 얼마예요? 납세무자가 되려면 기준 금액이 얼마냐고 5억 초과하는 자가 종합합산 대상 토지 납세무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용 먼저 구분한 다음에 종합이니까 5억 초과하는 자 초과했죠? 오, 납세무자가 됩니다. 5번 공시가격이 70억 원인 상가부속토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 상가부속토는 뭡니까? 별도 합산상 토지는 납세무자가 되려면 얼마를 소유하는 자여야 돼? 공시가판금액이 80억 초과하는 자. 80억 초과 안 했으니까 납세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80억 초과했다 그러면 법인이나 단체도 납세무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182페이지로 갑니다. 182페이지 13번은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한 거고 얘를 아까도 들어드린 거니까 여러분이 1세대 1주택 공시가액 10억 주택 소유할 때 종부세 과세분 구하는 건 여러분이 해보시고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면 공시가판금액에서 얼마 공제? 3억 공제하고 또 6억 공제. 실제로 얼마 공제? 9억 공제하고 거기다가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을 몇 프로? 85% 곱하는 거야. 여러분이 13번 해보시고 14번 봅니다. 요약집 68페이지 참조고 68페이지 참조고 다음 자료에서 1세대 1주택인 1세대 세대 중 갑이 과세일륜제 다음과 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부세 과세비중과 납세지로 옳게 연결된 것. 단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85%로 한다. 갑은 과세일륜제 65세이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이다. 관할 세무서 서초 세무서고 A주택, 주택 공시가액 6억이고 안양시 소재 B주택은 공시가액 10억인데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합니다. 자, 개인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별 과세입니다, 여러분. 자, 합치니까 1세대 몇 주택이 되는 거예요? 2주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종부세 구할 때 과세 문제가 지금 과세비중을 그러니까 납세지로 올 경우 일단 과세비중 구해야죠. 공시가판금액 얼마? 합치니까 얼마예요? 16억. 개인별로 지금 합치니까 16억. 개인별로 합치니까 16억이고 여기서 얼마를 공제합니까? 6억 공제입니다. 1세대 2주택이니까 이거 3억 기종제 안 해줘요. 공시가판금 6억 공제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작가 몇 프로? 85%.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8,500만 원이 되겠네. 8,500만 원이 아니라 8억 5천만 원이 되겠네. 8억 5천만 원이 되겠네. 8억 5천. 자, 그래서 8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납세지는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물건 소재지가 아니라 국세니까 어디로 간다고 개인이 거주할 때는 주소지. 그래서 어디입니까? 서초구 관할 세무서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16번 문제 불표시하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종부세법상 종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에 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련제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법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택은 하나주택으로 보되, 그죠? 국세에서는 다가구택을 하나주택으로, 합산배지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고요. 2번 1세주택자를 판단할 때 합산배지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지 신고를 한 주택, 과세관리제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등록 문화재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합산배지에 신고한 임대주택이나 등록 문화주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1세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맞습니다. 3번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1세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산출된 세액에서 산출된 세액의 연령별 세액공제를 곱한 금액과 보견별 세액공제를 곱한 금액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만, 2주택자 안 되고 토지분 안 되고. 맞죠? 여러분 여기서는 1세주택자니까 중복공제 허용되고. 몇 프로 범위내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70% 범위내에서. 4번 혼인함으로써 1세를 구성하는 경우에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 토지를 소유한 자와 혼인한 자로 각각 1세대로 보고 5년 동안은 1세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집은 요약집 68페이지 참조고 4번 5번은 요약집 68페이지 참조고 5번 집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호봉양에서 합감으로써 1세를 구성하는 경우 최초 합감은 몇 년 동안은 주택 토지를 소유한 자가 각각 1세로 봐요? 10년 동안. 동호봉양은 10년 동안이에요. 1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7번 문제 요약집 69페이지 참조고요. 17번 문제 요약집 69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종부세 세액계산 시 적용하여야 하는 주택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19년 올해 신설 규정이라고 그랬죠.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세율 적용할 때 주택수요. 왜냐면 세율 적용할 때 종부세는 이제 2주택 이하 빵 527, 빵 0.5에서 2.7%까지 빵 527 6단계 조환수율. 2주택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자는 빵 6, 3이 0.6%부터 3.2%까지 6단계 조환수율. 이렇게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그 주택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본다. 그렇죠, 여러분들? 종부세 각자가 공동소유주택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보고, 2번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주택수에서 제외하는데, 3번 이의 경우에 법정 요건이란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소유지분율에 상당하는 그 20% 부분에 대한 가격이 공시가율 얼마? 3억 원 이하일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공동 상속받은 주택은. 4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택은 매 한 가구마다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아까 다가구택 적어드렸었는데 지방세에서 다가구택은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주택으로 보고, 근데 국세에서 다가구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다가구주택 여기서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1주택으로. 그러니까 해설에 거기 나와 있죠? 그런 거지. 매 한 가구마다 각각 독립한 1구에 들어본다 그러면 틀려요.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4번 틀렸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역시 여기서 세율 적용할 때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7번 문제 또 별 표시해 놓고 또 잘 알아둡니다, 여러분들이. 2019년 개정세법이니까요. 17번 문제 별 표시해놓고 알아주고. 주택분 종부세, 18번 문제로 또 와서 한번 볼까요? 18번 문제로 봅니다.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개인의 경우 종부세 납세지는 거주자의 경우에 해당 재산의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다. 자,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해요. 납세지가, 종부세는. 그러니까 개인은 거주할 때 어디를 따라가? 주소지.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맞습니다. 2번 주택분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세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는 재산세 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3번 지방세법상 별도 합산상 토지에 대한 해당 연도 세부담 상한액은 직전 연도에 부과된 종부세액의 150%를 한다. 여러분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 이제 직전 연도 총세액 상당액의 150%인데 토지는 별도든 종합이든 세부담 상한선 몇 프로? 150%. 주택만 2주택 이하 105%, 2주택 이하 150%.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 이거지.
그래서 맞다고 보시고요. 일단 3번 재산세 초과 누진세를 적용되는 자산은 종부세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런데 요거요. 여러분 볼까요?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를 적용되는 대상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데요. 우리 재산세에서 세율 구조 어떻게 외웠냐? 여러분 보세요. 토지는 세율 구조를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것만 봐도 그냥 구할 수 있겠네요.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 대상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재산세에서 비례세율 대상이 종부세 대상이 아닌 거지. 누진세율 대상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것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고, 과세 대상이 되고요. 분리대상 토지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지. 그 다음에 건축물이요.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대상인 건축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그잖아요. 그 다음에 주택이요. 재산세에서 주택 보면 주택은 별장과 별장 이외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4% 비례세율입니다. 별장 이외는 이외주택은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그러면 일반 주택은 종부세 대상인데 비례세율 대상인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 대상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비례세율 대상은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돼 있죠? 왜 띵이에요, 여러분들?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 대상은 종부세 대상이 되고, 자, 근데 비례세율 대상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분리상 토지라든가 건축물, 그 다음에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8번 문제 4번 틀렸습니다.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재산세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종부세상이 됩니다. 5번, 종업원, 법령이 정하는 사용자, 친족, 기타 특수한 개인 또는 법인의 과점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사원용 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과다호유욕제, 투기욕제와 관계없잖아요. 대상이 제외합니다. 19번 문제 또 별표시합니다. 종부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납세 의무자가 고의자인 개인의 경우에 납세지는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죠? 종부세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하고요. 2번 요약집 70페이지 참조고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수용한 경우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은 직전 연도 부과된 종부세액의 100분의 300이다. 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세부담 상한선 몇 프로입니까? 200%입니다. 200%. 그 다음에 자 2번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정답입니다. 3번 지방세 특례제한법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준용한다. 재산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어떻게 합니까? 준용합니다. 4번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하지 않는다. 아까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별도 종합이 대상이지. 당연한 거고 조율등 고율등 불상 토지 아니고. 5번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제 1실주택자로서 만 70세이고 당해 주택을 3년 보유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산입된 세액에 법령이 정하는 연령별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맞잖아요. 1실주택자인데 보유연별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3년이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70세니까 연령별 공제만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맞잖아요. 만약에 이 지문에서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공제를 공제한다 그랬으면 틀렸어요. 보유기간별 공제는 받을 수 없고 연령별 공제만 받을 수 있으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거기 같은 세부담 상한선 올해 2019년 개정세법 해설 내용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죠. 이거 재산세랑 헷갈리지 말고 비교해서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 이거는 여러분이 별표시하고 외워두시고 20번 문제도 별표시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시행되는 종부세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요약집 69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69페이지 참조고 국내 1주택만을 소유하는 고자로서 과세일련제 주택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100분의 40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
요거 우리가 보유한별 세액공제 다음 페이지에 정리가 나오는데 보유한별 연령별 공제 10%, 20%, 30%. 보유한별 세액공제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고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몇 프로? 50%. 이거 허용된 거 주의하고. 또 연령별 공제와 보유한별 공제는 몇 프로 범위 내에서 70% 범위 내에서 중복공제 허용된다는 거 밑줄이고요. 70% 범위 내에서 80%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80% 아니라는 거. 예? 이거 주의하고. 자, 그래서 이거 주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모의고사 어젠가 어디 타사 전국모의고사 출제했는데 종부세 1세를 택자일 때 연령별 보유한별 공제 이거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문제 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몇 프로 내에서 70 범위 내에서 이렇게 냈는데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확히 보유한별 연령별 공제 알아두시고 특히 15년 이상 구간 신설된 거 개정세법도 2번 봅니다. 고급택은 종부세 대상이다. 그렇죠? 별장이 아닌 거죠. 고급택은 대상이고. 3번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법정 신고기한은 언제입니까? 신고납부 선택할 때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고납부 선택하더라도. 4번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는 납세무자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얼마 공제? 6억 원을 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85를 곱하는 금액으로 한다. 맞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공시가격을 6억 공제하고 공정시가격 85%. 물납은 허용되지 않고요. 자, 넘어갑니다. 21번 문제도 또 별 표시합니다. 주의하시고. 21번 문제도 개정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21번 문제도 봅니다. 요약집 역시 68에서 69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68에서 69페이지 참조고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한 2019년도 실제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세대원 중 1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1세대이고요. 소유자 연령은 과세연제 만 70세고요. 보유기한이 15년입니다. 종부세 산출세액은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에서 자, 몇 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령별 공제 70세니까 몇 프로? 30%. 15년 부유했으니까 몇 프로? 50%.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돼? 80% 해야 되는데 자 최대 몇 프로 한도에서만 70% 한도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자 이거 그러니까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보세요. 100만 원에서 세액공제 요거 80%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 20만 원이지만 80%가 아니라 몇 프로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70%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산출세액이 70%니까 얼마? 70만 원 공제받아. 그러니까 납부할 세액은 얼마입니까? 이거 세액은 3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정답은 30만 원. 종부세는 30만 원이 실제 산출세액입니다. 납부할 세액은 그러니까 30만 원. 2번입니다. 이런 문제 알겠죠, 여러분들? 이런 응용 문제 나왔을 때. 자, 그러면 계속 봅니다, 여러분. 22번 문제 계속 봅니다. 고기 한번 또 드시고, 또. 집중력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또 한번 들으시고요. 자, 우리 저기는 일요일날 정모 때 올 건가? 안 온다고? 니 딱 오면은 여기 다 저기 그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 우리 저기 뭐야 광명에 저기가 와야지 마스코트가 당연히 와야지. 진짜 세법에 저긴데. 와야지. 그래서 오고 그러면 오빠들하고 같이 오고 저 언니들도 같이 알아서 책임지고 모집해가고 같이 오고 그래. 거기 주변 언니들 말만 하면 잘하면 언니들 다 올 거니까 언니 손잡고. 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약집 73페이지 참조고요. 다음은 재산세와 종부세 비교 설명이 다 틀린 거. 항상 비교 정리해야 됩니다. 헷갈리지 않게.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작년처럼 이렇게 묶어서 오지선다 속에 나오기도 하고요. 1번이요. 과세기준 현재 개인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 재산세는 주택별로 개별 과세하지만 종부세는 개인별로 합산 과세한다. 자, 주택 여러 채 보유할 때도 재산세는 어떻게 합니까? 물세니까 개별 과세, 주택별로 개별 과세. 근데 종부세는 어떻게 한다? 개인별로 합산 과세하고.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고. 2번,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 기준과 납부 기한이 서로 동일하다. 과세 기준이 좀 동일한데 납기는 다릅니다. 재산세는
예? 건축물 선방 공지 7월 16, 30일. 자, 그러니까 건축물, 그 다음에 토지 9월 16, 9월 30일. 주택은 절반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 이건데,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입니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토지분이 주택분이다. 다릅니다. 2번 정답이고, 뒷동네 틀렸고. 3번. 재산세는 물건 소지에 관한 지자체장이 과세권자이지만, 종부세는 고자의 경우 주소지에 관한 세무상이 과세권자다. 그렇죠? 지방세는 물건 소지, 국세는 주소지. 4번 재산세와 종부세는 원칙으로 과세권자가 결정하여 부가징수하는데 그저 똑같네요. 종부세의 경우는 납세자 선택에 의해서 신고 납부할 수도 있고 5번은 과세기준지 1주택만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 공시가액 10억 원인 경우에 재산세 세부담상하는 100분의 130이고 종부세 세부담상하는 100분의 150이다. 1주택자일 때 맞잖아요. 2주택, 종부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공시가격 6억 초과했을 때 세부담상에서 몇 프로예요? 130. 아유, 이거 자, 130. 근데 종부세는 이거 2주택 이하일 때는 몇 프로? 150. 이겁니다.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2주택 이하일 때는 150%입니다. 그래서 맞죠, 여러분들?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23번 여러분이 보시고요.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약집 역시 73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73페이지 참조고요. 다음은 주택이요. 별장 제외하고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종부세법상 종부세에 대한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외의 2주택이며 주택가액은 10억 원으로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납세지 재산세는 어디입니까? 주택소재지. 종부세는 고소일 때 어디입니까? 주소지. 과세방법 재산세는 주택일 때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고 종부세는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 과세하고 공정시장가 비율 우리 주택은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공정시장가 비율이 60% 재산세. 종부세는 무조건 또 토지분인 주택분이든 몇 프로의 공정시장가 비율이 85%. 세율 재산세 3단계 초과세율. 그래요? 재산세 주택부는 01, 04, 4단계 초과세율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유, 우리. 자, 재산세는, 우리가 세율이, 보시면, 주택에 대한 주택의 세율이요. 자, 여기 별장 제외하고,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제외하고, 별장은 제외하고, 주택에 대한 세율을 보시면요. 재산세에서는 주택분 01, 04, 0.1에서 0.4, 01, 04 몇 단계? 4단계 초과도진 세율이고 그잖아요. 초과세율이고 종부세는 주택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죠. 2주택 이하는 여기서는 지금 몇 주택이에요, 여러분들? 몇 주택이라고 돼 있었어요? 2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정대상 지역 외의 2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외 주택일 때 빵호 27, 0.5에서 2.7, 빵호 27 몇 단계요? 6단계 초과도진세율이고 6단계 초과세율이고 6단계 초과세율이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 3주택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다. 그러면 요거는 요거는 빵6 3이 몇 단계? 6단계 초과세율입니다. 그래서 초과도진세율이고요. 토지는 둘 다 3단계 초과세율이에요. 하여튼 주택에 대한 것을 좀 잘 외워두는데 재산세는 몇 단계? 4단계. 0104 4단계 초과세율이고 종부세는 주택부는 다 몇 단계입니까? 6단계 초과세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를 반드시 주택에 대한 세율을 여러분들이 외워두시길 꼭 당부드리고 이거는 외워요. 자, 그러면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각각 요거 4단계하고 6단계 됩니다. 세부담상한 재산세는 130%고 6억 원 이하 105%, 6억 초과 130%고 종부세는 2주택 이하 조정대상 지역 아닌 지역의 2주택 이하는 세부담상한 몇 프로라고요? 150%고. 자, 이렇게 해서 24번 비교합니다. 25번 문제 봅니다. 2019년도 주택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랍니다.
합산배제주택은 아니고요. 종부세 계산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미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과세표준, 그래서 보니까 과세표준 공시가압 판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예? 6억 공제하고 과세표결정 시에. 그 다음에 공정시효가액 몇 프로 곱해요? 무조건 종부세는 85%. 그 다음에 6단계 초과준세 이런데 최고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빵6, 3위. 빵6, 3위.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이니까 빵6, 3위입니다. 빵6, 3위. 3.2%. 1,000분의 32죠? 예. 빵6, 3위. 그 다음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구했어요. 그랬을 때 종부세 세액에서 공제할 세액인데 어떤 걸 빼요? 취득세를 빼요? 재산세액을 빼요? 종부세 세액에서 뭘 뺍니까?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이중과세 표하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선은 전년도 총색상대액 얼마를 못 넘게 합니까? 2주택,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라고 했으니까 몇 프로예요? 200%.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프로? 200%예요. 자, 그래서 요거 정확히 이 문제를 통해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종부세 세액 계산 흐름도를 정확히 이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고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6번 문제도 별표시합니다. 26번 문제도 별표시하고 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겨보세요. 한 장만 넘겨보세요. 어유 이제 문제 다 끝났네 이제. 어유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죠 이제? 힘냅니다, 여러분들. 시간 딱 맞았어요. 자, 그래서 봅니다. 26번 별표시 하셨으면 다음은 종부세에 관한 내용이다. 기억 미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묶인 거 그랬습니다. 1번, 첫 번째 거 1세대 주택자에 대한 연령별 공제와 부기한별 공제는 몇 프로 범위내에서 중복 구조가 허용된다? 70% 범위내에서요. 두 번째 3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종부세 세율은 빵6, 3이 몇 단계요? 6단계 초과세율을 정한다. 3주택이라든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세 번째, 1세대주택자가 얼마 이상 장기 보유할 때 산출된 주택분 종부세 세액에서 100분의 50불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자, 이거 장기 보유한별 공제인데 1세대주택자 몇 프로, 50% 세액 공제 받으려면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15년 이상. 15년 이상 보였을 때. 15년 이상 보였을 때. 그 다음에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하는 경우에 그 세액 일부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가 6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50만 원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종부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뭐가 부가세로 부과돼요? 종농이. 그러니까 뭐예요? 농어촌세, 종농이 농특세가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개정 내용과 함께 쫙 이제 주요 지문들을 알아두시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사람마다 뭐 특이해요. 그 제가 타사 이렇게 책 이렇게 서점에서 쭉 한번 보면서 모의고사 이렇게 문제 보고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이런 거 그 중복공제 몇 프로 범위에서 뭐 70% 이런 거는 문제집에 저도 문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얼마 전에 그 가서 보니까 문제집 저는 이미 출간됐죠. 그래서 원고 다 하고 막 문제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어느 문제집이든지 주요 문제집, 주요 회사 문제집들이 다 이런 것들은 문제들이 다 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출제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다 이렇게 보는 방법 특이하니까 다 이런 것들. 그래서 특히 요 26번 문제를 통해서 올해 개정 내용에 대한 거 반드시 다시 한번 주요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별표시했고 그 다음에 27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28의 기출 문제입니다. 종부세법상 납세무 성립 시기가 27의 문제구나. 이거 27의 문제인데 종부세법상 납세무 성립 시기가 2019년인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과세기준제 주택 공격합 산환 금액이 5억 원인 자는 납세무가 있다. 여러분 자,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주택분 얼마? 6억 초과해야지, 6억 초과해야지.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입니까? 6월 1일이지. 자, 이거 좀 수정한 건데 보세요. 이거는 개정을 했는데. 3번 조정 대상 지역 외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과세 표준이 3억 원인 경우에 적용될 세율은 1,000분의 3이다.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 외에 2주택이래요. 그러면 빵5 27입니다. 6단계 초과세율이요. 그러면 최저가 얼마라고요? 주택분은 최저가 얼마예요? 빵5 0.5%예요. 그러면 0.3%가 나오면 무조건 이건 뭐예요? 틀린 겁니다.
자, 과세표준금액이 3억 원일 경우 1,000번에서 0.3% 무조건 틀렸어요. 뭐 최저가 얼마예요? 0.5%, 빵호. 0.5%에 돼요. 빵호 이치려. 그래서 과세표준이 3억일 때는 세율이 어떻게 되더라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빵호 이치 최저가 0.5%니까 1,000번에 0.3% 틀린 거예요. 무조건 0.5%에 되고요. 4번 관할 세무장은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면 물납할 수 있어요? 아무리 꾸셔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맨날 얘기했었어요. 5번 관할 세무장이 종부세를 부가징수하는 경우 납세 고유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금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기한기 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표한다. 재산세도 그렇고요. 넘어갑니다. 192페이지 두 문제 풀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는 28회 기출문제고 30번 문제는 29회 기출문제입니다. 자, 기출문제 두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종합부동산세는 부가징수가 원칙이며 납세자 선택에 의해 신고납부도 할 수 있고 2번 관할 세무장이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역시 또 나왔네. 28회 때. 그죠? 납세 고유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금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부기한기 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 3번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은 납세무자가 해당 연도 과세 표준 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일에 실제 소유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봐 계산한다. 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세부담 상한 좀 깊은 법령 내용인데 그냥 이 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두시고요. 4번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될 때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상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세액을 공제합니까? 이중과세 공제할 때 재산세 공제할 때? 아닙니다. 가감 조정된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앞동네 뒷동네 다 틀렸습니다. 후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전 다 틀렸어요. 5번 과세기준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국내에 소지하는 별도 합산상 토지 공시합한 금액이 80억 초과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입니다. 별도 합산 얼마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 상가 토지라 단위가 크죠? 80억 초과하는 자. 그래서 제가 28회 시험 수험생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28회 때 입장에서 한번 보면 1번, 2번, 5번은 맨날 본 상식적인 지문이었어요. 3번하고 4번이 조금 수험생들이 4번은 배우긴 배웠는데 강조하지 않았었고 4번은 배웠었고요. 그러니까 3번은 안 배웠었고요. 그러면 3번은 안 배웠던 거고 그러면은 1번, 2번, 5번은 확실하고요. 3번, 4번 둘 중에 하나인데 찍을 때 보세요. 3번은 실질과세원칙 냄새가 슬쩍 나고요. 4번은요. 전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항상 포함 제외, 전후 이런 걸 항상 확인해 봐야죠, 여러분들. 모두 항상 만뿐 하나요. 이런 걸 항상 그런 게 들어있으면 그런 게 전혀 없는 거하고 숫자가 들어있거나 전후, 포함 제외, 만뿐 하나요. 이런 게 들어있는 지문과 그런 게 없는 지문이 있으면 두 개 중에 찍을 때 어떤 걸 찍어야 돼? 세법에서는 이런 걸 찍어야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4번을 찍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떻게간에 가감 조정된 또는 세부담상을 적용한 세액을 공제합니다. 이중과세 공제할 때. 그 다음에 30번 문제 라스트입니다. 29회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에 과세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이 계약서 작성일이 2019년 6월 1일이고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2019년 6월 29일인 경우에 종부세 납세무자는 매도인이다. 자, 여러분요. 자, 6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아까 한 거예요. 자, 6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매매할 때 얘네들 매매할 때 여러분요. 자, 언제 지금 잔금 등기했대요? 6월 29일 날 잔금 치르고 등기했대요. 그러면 등기 치렀대요. 그러면 6월 1일 날 봤을 때 재산세나 종부세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보유세는 누가 부담해야 돼? 매도인이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잖아요. 6월 1일 날은. 자, 그러니까 매도인이 납세무자입니다. 맞고 2번 납세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주소이다. 하여튼 국세는 거주할 때 주로 개인인 거주자를 물어본다고 그랬었고 작년에 맨날 제가 국세는 어디요? 주소지. 당연히 맞고 3번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원칙으로 납세무 성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자, 이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래요. 부정행위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소멸시효는 세금을 부과했을 때부터 몇 년간이요? 5년. 소멸시효는 5년이잖아요. 지나면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납세 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함에 있어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까?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가 가세하니까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신고납부 선택할 때는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없지만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4번 틀렸습니다. 5번 종부세는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답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할만하겠죠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이요 지문에 몇 문제가 계산 사례 문제 한 문제 제껴놓고 작년에는 계산 사례 문제도 취득세에서 그 사실상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되는 거 그거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뭐 채권 매각차손이라든가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인수액, 채무 부담액 포함 이렇게 해서 플러스 하면 답 이거였고 어떻든 이론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고 그런 계산 문제만 응용력 발휘하면 나머지 문제는 한 3문제 정도에서 서너 문제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낯선 지문이 다소 오지선다 속에서 섞여 있지만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잘 고비를 소관하면 잡고 잘 고비를 놓으면 배운 거에서 잘 유추해서 문제 풀거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법 최근에 한 대여섯 문제는 지문이 특히 한 대여섯 문제는 지문이 길게 나오고 자 그렇지만 지문이 길다고 어려운 거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대부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시험장 가면 한 13문제 정도 해당하는 12문제, 13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는 계속 강조한 내용들로 많이 봤던 것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실전 가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제 제가 은근히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음으로 양으로 계속 강조를 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말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9, 10월까지 계속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에 실전에 잘 해낼 수 있다 이 계획입니다. 자, 문제집 강의도 이제 작년과 달리 작년에는 7, 8월 달에 문제집을 정규 수업 시간에 했는데 올해는 이제 이렇게 5특강으로 했고 이제 문제집을 했고 우리가 다음 달부터는 이제 단원별 모의고사로 30문제씩 시험 보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거로 이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요약집 계속 갖고 오라고 그랬고 문제집은 이렇게 풀었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오늘 보고서 던져요? 그러면 오늘 푸는 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다음에 한 몇 달 지나서 시험장에서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안 납니다. 반드시 그래서 나중에 다시 체크된 문제 여러분이 잘 몰랐거나 중요하다고 한 문제 제가 강조한 문제 그런 것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문제 읽고 표시 다 해놨으니까 문제 읽고 해설 보면서 정답 보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그 핵심을 다시 한번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중에 아셨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의미가 되죠. 오늘 던지면 말짱 꽝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당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자 우리 7월 달에 씩씩한 모습으로 뵙겠는데 그동안 특강 오후에 듣느라 고생하신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합격생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합격하자 그런 의미에서 고생하신 여러분과 저에게 힘찬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